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아껴왔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스타틴은 누가 먹어야 되는가? 이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전문가들이 아는 척하고 있고 또 음모론도 있고 하여튼 대표적으로 공격받는 약이거든요.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스타틴을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이득은 별로 없는데 돈만 들고 근육도 높고 간도 나빠지고 한다 해서 환자들이 그 약을 먹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그 장애물이 많아요. 뭐 하여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의사라는 사람도 그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 중 의사 아닌 사람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론을 대면서 이 스타틴은 아주 나쁜 약이고 먹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스타틴을 쓰는 그 로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로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오해만 증폭시킬 수 있어서 그냥 말을 아껴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든가 환자를 잘못 가이드하는 쪽이 너무나 이제 강해져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스타틴 누가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보면은 스타틴은 짝 보면은 스타틴은 이제 고지혈증 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시겠지만 뭐 고지혈증 약이지만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 아닙니다. 이제 다 들으시면 이제 이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치료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혈압을 낮추는 거,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이 우리가 혈압 낮추는 이제 고혈압이 혈압을 낮추는 건지 또 당뇨병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고 고지혈증 치료가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수단이고요. 그 수단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예요. 즉 혈압을 낮춤으로써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낮춤으로써 예방한다는 뜻이죠. 심장병 위험도를 낮추는 대표적인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운동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권하는 건 담배를 끊어야 돼요. 그다음에 혈압을 높으면 낮춰야죠. 혈당이 높으면 낮춰야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낮춰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낮추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각각이 좀 약간씩 뉘앙스가 좀 달라요. 담배를 끊는 거는 효과가 엄청 좋아요. 담배는요, 담배 하나 끊음으로 해서 이 심혈관 위험이 감소하는 게 거의 절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10명당 3명 정도가 심혈관 질환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담배를 끊게 되면 10명당 1.5명 정도로 확 줄죠. 이 10명당으로 하니까 우스운 것 같지만 100명당 1000명당으로 하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런데 담배는 연속선이 아니에요. 근데 담배 피우느냐 끊느냐의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더 좋아질 건 없어요. 자, 근데 혈압과 혈당은 이제 보시면 이거 숫자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혈압을 160에서 낮출수록, 150에서 낮출수록, 140에서 낮출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J커브라 해서 바닥이 있어요. 낮추면 낮출수록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130에 80 미만으로 낮추면은 별로 효과는 없고 오히려 저혈압에 의한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나라의 그 고혈압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130, 80 정도 언저리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이더라고 그래요. J커브라고 그러는데 이 좋아지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혈당도 180에서 190에서 200에서 그다음에 당화혈소도 7.0에서 8.0에서 낮출수록 좋지만 그 한계점이 6.5에서 6.0%거든요. 그 이하로 낮추면은 물론 요만큼 좋아지는 거 있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과 환자의 저혈당 위험과 뭐 여러 가지 약의 부작용과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혈압과 혈당은 J컵이다. 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 더 이상 떨어져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좋아지지 않는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좋아지지 않는다요. 이거는 혈압과 혈당의 J커브라는 건데 이건 혈압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혈압에 대한 굉장히 대규모 연구 중에 하나인데 이 여기가 이제 우리 위의 혈압이라고 하는 수축 혈압이고 이쪽 오른쪽이 우리가 아래 혈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확장기 혈압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쪽은 뭐냐면은 1년당 1000명당 심장병이 생기는 그 숫자예요. 근데 보면은 혈압이 190은 굉장히 높죠. 한 20 몇 명 생기다가 혈압을 쭉 낮춰서 130으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 사고가 줄어들죠. 혈관 사고가. 근데 보면은 한 130에서 140 정도 돼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고원지대 플라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낮춰봤자 더 이상 그 심장병이 줄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요
그 오른쪽에 보시는 확장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혈압과 혈당은 이런 식의 J커브, 이렇게 J처럼 생겼잖아요. J커브가 있다. 즉 어느 정도 한계점 이상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환자한테 이득이 없다. 비용만 들고 부작용 위험만 늘어난다 해서 이렇게 130, 80, 그다음에 당도 뭐 6.0, 6.5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당약은 혈압과 혈당이 높은 사람 다 먹어요. 안 먹는 사람 없죠. 일단 다 먹고 남녀노소, 인종, 흡연, 유무, 비만, 가족력에 관계없이 혈압이 140에 9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고 치료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당뇨입니다. 당화혈소가 6.5%가 넘으면 뭐 어떻든 간에 당뇨병 치료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6.5에서 6.0% 근방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인위적으로 낮추질 않아요. 이게 이제 혈압하고 혈당의 속성이에요. 뭐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고지혈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좀 독특한 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콜레스테롤은 달라요. 바닥이 없어요.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면 낮출수록 심장병 발병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LDL이 190이던 사람이 160, 150, 190, 70, 60, 40, 50까지 내려가도 J 커브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40까지는 그래요.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져서 좋아요. 아까 당하고 혈압은 이렇게 했다가 요 정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요 포인트를 우리가 타겟, 치료의 목표로 잡았잖아요. 그 130, 80, 6.0에서 6.5%. 근데 콜레스테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옛날엔 100인 줄 알았는데 100에서 70까지 떨어뜨려도 이렇게 더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예방이 되고 70인 줄 알았더니 50도 좋고 50인 줄 알았더니 40까지 떨어뜨려도 계속 이렇게 비례해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것을 비례해서 심혈관이 예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면이에요. 이게는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LDL 콜레스테롤 낮출수록 좋다라는 건 한 20년 전부터 시작되고 지금 완전히 공고해진 건데 여기 보시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70이었던 사람이 54까지 낮추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심혈관 위험도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보통 보면은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40mg 낮췄을 때 어떤 사람한테도 다 거의 보면 심혈관 위험도가 20%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LDL 콜레스테롤을 80까지 낮췄을 때 심혈관 위험도가 40%, 즉 얼마나 낮추냐에 따라서 심혈관 위험도가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당뇨와 혈압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커브예요. 근데 어디까지 한번 낮춰봐. 이거 54까지 낮춰봤잖아요. 한번 이거 보면은 오슬러하고 오디세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식사로 낮춘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 요새 나온 새로운 약으로 낮춘 게 있는데 LDL이 120던 사람을 48까지 낮춘 경우,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121을 48까지 낮춘 경우, 이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약 50% 정도의 심혈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DL은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충분할 줄 알았더니 100에서 70까지 낮추면 더 효과가 좋고 70에서 50까지 낮추면 더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고 40까지 낮춰도 더 심혈관 질환이 예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을 쓴 트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틴이라든가 아니면 또 스타틴 말고 새로운 약이라든가 또 옛날 약 이런 걸 썼을 때 LDL 낮췄을 때 얼마나 되냐 본 건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식사, 운동 또는 유전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낮은 사람들을 봤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유러피안 그 핫 저널에 나온 건데 이 보시면 왼쪽에 보게 되면은 그 심장병이 그 예방되는 그 심장병 위험률이 예방되는 거 위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는 20%, 50%, 60%, 70%가 더 감소했다, 위험률이.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요 X축은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얼마나 낮추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일단 보면은 이 빨간색, 회색, 파란색 곡선이 다 이쪽으로 갈수록 즉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출수록 심혈관 위험도는 훨씬 더 감소하는 거로 돼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80mg까지 낮췄을 때도 이렇게 심혈관 위험도가 전혀 이렇게 떨어짐이 없이 또 고온이라고 하죠. 플라토가 없이 낮추면 낮출수록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그래프가 뭐가 좀 다르냐면요.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40mg, 1.0mm몰이라고 그러죠. LDL 콜레스테롤 40mg 낮췄을 때 이 빨간색의 위험도 감소는 22%, 그다음에 요 회색의 위험도 감소는 32%, 그다음에 요 파란색의 위험도 감소는 52%예요. 이 세 선의 차이는 뭐냔 말이죠.
이거는 첫째, 5년 동안 약을 써서 5년 동안의 콜레스테롤을 낮췄을 때 위험도 감소고, 이거는 식사를 통해서 12년 동안 콜레스테롤을 낮췄을 때의 위험도 감소이고, 이거는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결함이라면 유전적인 변이로 체내 LDL 콜레스테롤이 처음부터 낮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 사람은 약으로 말하자면 태어나자마자부터 LDL 콜레스테롤을 마구마구 낮춰서 평생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추적 기간이 52년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본 거예요. 5년, 12년, 52년. 하나는 약, 하나는 식사, 그 다음에 그냥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식사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낮은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유전적인 어떠한 이유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낮은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5년 낮췄을 때는 같은 양을 낮추어도 20%가 낮아졌지만 우리가 같은 양을 낮춰도 12년 동안 낮췄을 때는 32%가 위험도가 감소하고 평생 낮췄을 때는 52%가 위험도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눈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은 그 효과는 콜레스테롤을 더 낮춰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즉, LDL 콜레스테롤은 빨리, 오래, 많이 낮출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이제 증명된 바거든요. 그것이 그러나 혈압은 그러니까 혈압은 많이 낮출수록 좋은 게 아니잖아요. 혈압도 혈당도 어느 정도껏 낮추면 더 이상 효과가 증가하지 않는다는데, 콜레스테롤은 재밌게도 여태까지 LDL 40까지 낮추는 거 보게 되면은 적어도 40까지는 낮추면 낮출수록 더 좋다라는 거고, 더 오래, 더 빨리 낮출수록 좋다라는 얘기예요. 바닥이 없는 일직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 인류의 혈중 콜레스테롤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혈압으로 따지면 우리 옛날 이 선조들이 혈압이 90에서 70에서 90에 60에서 잘 살았다면은 지금 혈압은 너무 높은 건데 90에 70까지 낮춰도 우리는 좋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당도 사실은 당이 정상치가 70이라 이렇게 얘기가 돼봐요. 우리 200년 전 선조는 70이었는데 산업화가 되고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의 평균 혈당이 올라가서 지금은 100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에서 70까지 낮춰도 훨씬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정상까지 낮추니까. 마찬가지예요. 현재 인류의 혈중 콜레스테롤은 과거에 비해 너무 높아요. 보통 이걸 아셔야 돼요. 평균은 언제나 항상 정상은 아니에요. 언제나 정상이라는 게 항상 not always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영어에서 이렇게 해서 average is normal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평균은 우리나라 사람 총 콜레스테롤 평균 207에서 210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0년 전 우리나라 사람 콜레스테롤 물론 제한된 통계지만 16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오스트랄리아 원시 부족이라든가 중국 내륙 주민의 LDL 콜레스테롤은 50mg per gram per 데시리터 금방이에요. 그 다음에 유년기 아이들의 LDL 콜레스테롤 30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의 LDL 콜레스테롤 평균도 30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산업화 이후에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시절에 LDL 콜레스테롤의 에버리지 레벨이 즉 평균 레벨이 결코 정상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추면 낮출수록 계속 좋은 거예요.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과연 끝장을 볼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한 30에서 40까지는 아마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그게 우리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 LDL 콜레스테롤 맹장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왜냐면 그것도 나름대로 면역 기능이라든가 비타민 D 수송 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처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LDL만 70이면 좋네. 그렇지만 그건 지금 우리 기준이 그렇고 사실상 그것도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좀 높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바닥이 없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맥이 좀 이상해요. 이게 건드리기만 하면 툭 하고 건드려지고 잠깐만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바닥이 없는 이유 는 바로 우리 현생 인류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낮추면 낮춰서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스타틴 먹으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타틴이라는 약이 나온 지 한 3, 40년 되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너무너무 혁명적이고 혁신적이고 너무너무 이렇게까지 심장병의 치료제로 쓰인 게 없었거든요. 그전 기껏해 아스피린밖에 없으니까. 너무 감동해서 사람들이 불소처럼 침취 예방을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타잖아요. 스타틴도 불소처럼 남녀노소 아무에게나 다 무작위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간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면 자기 현재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그러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심혈관 질환이 예방이 되니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심지어 불소
약처럼 수돗물에 타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약국에서 풀어놔서 약 다 모든 사람이 다 먹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스타틴을 먹으면 되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환자 A하고 환자 B가 있는데 남자 둘 다 똑같아요. 55세고 이쪽은 50세예요. 이쪽은 흡연하고 이건 흡연 안 해요. 당뇨병이 없고 당뇨병이 없고 130, 80, 130 거의 비슷한데 콜레스테롤 레벨은 여기는 토탈 콜레스테롤 220, LDL 콜레스테롤 레벨 100이고 이쪽은 토탈 콜레스테롤 260이고 LDL 170이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스타틴을 고지혈증 약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누구한테 약을 먹여야 되느냐? B한테 약을 먹여야. 물론 A도 먹으면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러면은 이 B, LDL 콜레스테롤 무려 100보다 훨씬 높은 170 정도 되는 사람한테 당연히 스타틴을 먹여야 돼요. 이게 만약에 혈압약이라면 이게 혈압이었다면 당연히 이쪽에 약을 먹여야 되고 당뇨였다면 당연히 이쪽에 약을 먹어야 돼요. 콜레스테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본다면은 당연히 이쪽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누가 약 먹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고지혈증은 다른 이유가 비용 대 편익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스타틴이 아주 싼 약은 아니고요. 스타틴이 그냥 주워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한 약도 아니고요. 또 평생 먹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들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타틴의 경제적인 효과는요. 스타틴을 먹었을 때 예방되는 모든 사망과 심뇌혈관 질환의 비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료 경제학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 그럼 모든 사람이 먹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가 먹는 것이 가장 좋으냐를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단지 콜레스테롤 높고 낮은 것만에 좌우가 되지 않는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사 중에도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하여튼 좀 어려워요. 나중에 또 혹시나 이거 피드백 보고 다시 또, 다시 속표를 한번 제작해 드릴게요. 그래서 NNT라는 게 들어와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 어려운 데까지 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Number Need to Treatment to Prevent One Event라는 거 약자예요. NNT. 이게 뭐냐면, 뭐 NNT는 뭐 안전벨트에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다 해도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에 운전 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NNT는 1000명이다 그러면은 1000명이 다 안전벨트를 차야지 한 명의 운전사고가 예방된다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심혈관 질환이겠죠? 심혈관 질환 NNT는 심혈관 질환 한 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면 NNT가 100이면은 100사람에게 약을 먹여야지 한 건의 심장병이 예방돼요. 5년, 보통 5년에 10년 얘기하는데 5년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한번 비용 계산해봐요. 스타틴 가격이 얼추 한 600원, 700원 하지만 1000원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하고 365일 먹고 5년 하고 100명한테 먹이게 되면은 1억 8천만 원이 들어요. 5년 동안에. 그런데 한 명이 예방돼, 한 명이. 그러면 심장병 치료 비용 더하기 사회경제 손실이 1억 8천만 원 하겠냐는 거야. 안 하죠, 보통은. 물론 미국처럼 인건비가 아주 비싸고 사람 한 명 죽는 게 굉장히 힘들고 치료비도 비싸고 이렇다면은 뭐 여기에 1억 8천만 원에 걸맞을지 모르지만 미국조차도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위험군이죠, 저위험군. NNT가 높다라는 거는 저위험군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근데 NNT가 7이라고 한다면은 하도 고위험군이어가지고 7명만 약을 먹어도 그 중에 한 명의 심장병이 예방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험군이죠. 그러면 1000원 곱하기 365 곱하기 5년 곱하기 7명은 이 사람들한테 드는 돈이 5년 동안에 1277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거 대 심장병으로 인한 사회경제 손실은 이게 훨씬 크겠죠. 그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몇 천만 원 들잖아요. 그 사람 직접 비용, 입원비, 약값, 그다음에 자기 노동 능력 상실, 그 사람 서포트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비용들이 보면은 1277만 원보다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NNT가 100명 정도 되는 경우에는 사회가 부담을 못 해요. 이런 사람한테 다 이런 위험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는. 근데 NNT가 7명 정도 되는 그룹 정도라면은 충분히 사회가 예방할 수가 부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데서 NNT가 50명 정도를 치료를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NNT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타틴 치료의 결정 비용 대 편익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NNT가 낮을수록 NNT가 낮다는 건 고위험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근경색증을 이미 생겼거나 아니면 뭐 심장병 있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은
다시 심장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사람들은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NNT가 낮은 그룹은 고위험군이에요. 그래 고위험군을 치료하면 효율이 좋죠. 같은 돈이라면은 고위험군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부자 국가일수록 스타틴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질병과 사망의 비용이 비싸죠. 그렇죠? 아무리 인건비가 비싼 나라니까. 그리고 사람 목숨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치료비도 비쌀 것이고. 그러니까 반면에 약값은 뭐 싸거든요. 감당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중간위험군에 대해서 스타틴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 치료는요. 한 가지 진실은 이 혈압과 혈당과 다르게 고지혈증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강해요. 즉, 이거를 조절하게 되면은 가장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큰 기여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레벨의 콜레스테롤도 낮추면 낮출수록 더 심장병이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쓰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럼 돈이 무한정 들고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NNT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NT 잊으시고요. 이제 위험군 미래 심장병 발병을 했을 때 위험도가 높은 사람한테 약을 쓰는 게 훨씬 좋겠죠.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도 높지 않고 담배도 안 피고 당뇨도 없는 사람한테 이 약을 쓰게 되면 그 효과 비용 대 편익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담배 피고 콜레스테롤 높고 심근경색도 앓았고 가족력도 있고 한 사람은 뭐 가만 놔두면 막 50%가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한테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한 5명만 스타틴을 먹어줘도 그중에 한 명이 예방되는 거니까 굉장히 비용 대 편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고위험군부터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10년 안에 심장병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20% 이상 되는 사람은 스타틴을 씁니다. 그런데 이 LDL 콜레스테롤 레벨과 상관이 없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차차 중간이용군으로 확대해요. 10년 안에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저위험군은 미국에서조차도 스타틴 치료의 효과는 아주 있지만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스타틴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키는 그 환자의 미래 심혈관 발병을 예측하는 건데 어떻게 예측하냐는 거예요.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건 미국 심장학회 심혈관 발병 예측 엔진인데 여기 가시면 돼요. 이거 그냥 구글에 ASPD 리스크 에스티메이터로 치시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하이퍼링크를 걸려고 몇 번을 노력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맥용 이게 오피스가 되게 오래된 거라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뭘 넣냐면 나이를 넣어요.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를 넣어요. 그 다음에 백인이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냐 다른 인종이냐를 넣고 여기에 혈압을 넣고 여기는 확장 결합을 넣고 총 콜레스테롤 넣어주고 HDL 콜레스테롤 넣어주고 LDL 콜레스테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 담배를 피느냐, 옛날에 폈는데 지금 끊었느냐, 아예 안 폈느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고혈압 치료 받고 있느냐, 스타틴 먹고 있느냐, 또는 아스피린 먹고 있느냐 이런 걸 딱 치게 되면은요. 당신의 리스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10년 안에 심장병이 생길 리스크가 몇 %다가 탁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보죠. 이걸 그대로 넣어봤어요. 고지혈증 약은 누가 써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 환자 A하고 환자 B의 인종은 뭘로 넣냐면은 이제 어더스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 남자 55세 50세 이렇게 흡연물 이렇게 해서 했더니만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LDL 콜레스테롤이 100밖에 안 되는 건데 흡연하고 이런 것 때문에 10년 동안의 리스크가 12.9%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높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70이 됨에도 불구하고 흡연 안 하는 거 하나하고 나이 좀 젊은 거 하나 때문에 10년 동안 리스크가 4.7%였어요. 이게 굉장히 일반인이 이해 못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데 그 누구한테 스타틴을 써야 돼요? LDL 콜레스테롤이 100이지만 총 심혈관 이런 모든 걸 다 넣었을 때 10년 동안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12.9%인 이 사람한테 스타틴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먹어도 돼요. 5% 미만은 굉장히 로우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자가 담배도 안 피고 폐경도 안 하고 당뇨도 없고 가족력도 없고 있는데 LDL이 170인데 덜컥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도 잘 교육이 안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환자가 저를 요즘 자주 찾아서 안타까워서 이 비디오를 이제 촬영하는 거거든요. 내가 LDL이 170, 180이 되더라도 다른 게 너무너무 괜찮으면 리스크를 계산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리스크가 높지 않게 나와요. 물론 이 미국 리스크 팩터는 이 미국 그 엔진은요, 한국 사람을 잘 반영하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심장학회 지침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제 발표됐어요. 어제 저희가 일요일 날 미국에서 토요일에 시카고에서 2018년 미국 심장협회 심장협회 그 그랜드 컨퍼런스가 이제 열렸는데 아주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이 2018년에 얘네들이 개정한 미국인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콜레스테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가 나왔고 가이드라인 나와서 이거 다 무료거든요. 여기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저널 오브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카디올로지 가서 이거 치게 되면 지금 11호로 무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32페이지인가 40페이지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세요. 의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 미국 엔진을 한국에서 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아스로스크로시스라는 유명한 잡지에 2015년에 9월 달에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예방학 교실에 지성환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쪽 역학 쪽에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우리나라 얘네들 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다 때려 넣는 거죠. 넣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심장병이 생긴 그 유라고 얘네들이 예측하는 걸 딱 비교했더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0년 동안의 그 심장병이 생긴 리스크는 남자에 있어서 이 미국 모델이 56.5%를 더 많이 예측하고 또 이제 그 백인으로 넣었을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으로 넣었을 때는 74.1%나 더 많이 예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거꾸로 적게 예측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미국 리스크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갖고 왔을 때 좀 더 한 2배 정도 더 많이 위험한 거로 예측을 하더라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미국 엔진을 우리가 쓰는 게 무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엔진이 있느냐? 지선아 교수하고 아마 저도 여기 한번 그때 같이 조금 관련이 있는데 했는데 이제 인정이 안 됐어요. 이제 한국 다른 학회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이 심평원 데이터를 썼는데 심평원 데이터에서 심장병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진짜 심장병이냐에 대해서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인정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여튼 미국이나 이런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로 했던 그런 확률 모델이, 즉 예측 모델이 한국인한테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예측 모델이 없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있는데 일본도 전산이 안 돼 있고 좀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를 써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한국지질점 동맥경화학회 지침서라 해가지고 이걸 쓰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쉬워요. 초고위험군, 이미 심장병 있는 거, 그 다음에 뇌졸중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말초혈관 질환인 거는 무슨 버거시병이라든가 아니면 말초동맥경화 있는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70이라 하더라도 스타틴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190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초고위험군은 LDL 콜레스테롤과 상관없이 스타틴을 쓴다예요. 이거는 미국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 경동맥이 좁아졌거나 아니면 복부에 대동맥이 이렇게 붉어져 있거나 복부 대동맥류라고 그러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이 70 이상이라 그러면 투약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100 넘어가게 되면 투약을 시작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고위험군은 뭐 그냥 콜레스테롤 레벨과 상관없이 70이든 뭐든 쓰는 게 보통이고, 이제 고위험군에서는 LDL이 100 이상 되면 무조건 약을 쓰는 거고, 70에서 99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거에 따라서 한번 생활요법을 해보거나 아니면 의사가 판단할 때 이게 잘 안 될 것 같고 더 위험하다 그러면 스타틴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등도 위험군, 요거는 이제 주요 위험인자가 2개 정도 되는 건데, 주요 위험인자라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높아도 그렇게 별로 투약을 시작하잖아요. 130, 159 정도 되면 투약을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저위험군은 마찬가지로 더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은 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제외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은 나이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남자 45세, 여자 55세,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력, 가족력인데 뭐 아버지가 80세 심장병 생긴 건 위험한 가족력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남자는 55세 미만 경우에 그 미만에 이미 생겼을 경우, 여자는 65세 미만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 자매가 65세 미만에서 심장병이 생긴 경우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혈압도 140에 90 정도, 그 다음에 항고혈압 먹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저HDL 콜레스테롤증인데 요거는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요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드린 거 미국 심장내과 의사 중에서 얼마가 쓰니 60%가 쓰고요. 미국 내분비 의사 중에서 40%만 그걸 인정하고 써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치료 지침이라는 게 성경이나 무슨 종교 경전처럼 진리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이유는 불안전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좀 더 촘촘하게 메꾸려고 그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 능력이 무슨 예언처럼 정확한 건 아니고요.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이건 인정 못 해가지고 다른 가이드라인을 따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죠? 그렇지만 하여튼 요 키예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 많은 이론과 여러 가지 그 서로 다른 것이 경론을 하지만 대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게 있어요. 확실히 스타틴을 투여하는 경우는 뭐냐?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스타틴을 투여하는 경우는 심근경색증, 자기가 심근경색증이 있어서 뭐 스텐트를 넣었다, 협심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 뇌경색증이 한번 있었다, 말초혈관 질환 했을 때는 초고위험군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나 너무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무조건 스타틴을 씁니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70 이상일 때 스타틴 투여하는 경우는 경동맥 협착 아니면 당뇨병인데 30대 당뇨병은 보통 안 해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40대 이상의 당뇨병부터 고려하라. 그다음에 복부 대동맥도 LDL 콜레스테롤 70 정도 되면은 적극적인 생활 요법과 더불어 스타틴을 투여하라고 얘기돼 있고, 이제 가족성 고지혈증 있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전자가 그렇게 된 사람은 보통 LDL 콜레스테롤 190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 식사라든 뭐라든 안 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스타틴을 투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웬만하면 스타틴을 먹는 것이 좋고, 혹시 이런 경우에 지금 스타틴 드시고 계신 분은 함부로 끊지 마세요. 괜히 어디 가서 뭐 스타틴 잘못 먹으면은 뭐 간을 버린다더라, 스타틴 잘못 먹으면 뭐 머리에서 뭐 치매가 생다더라, 스타틴 잘못 먹으면은 뭐 근육이 녹는다더라, 그 뭐 코엔자임 Q를 같이 먹어야 되는, 이거 다 아니거든요. 나중에 그건 다음 편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질환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스타틴을 끊지 마세요. 큰일 나요. 꼭 궁금증 있으면 주치의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의사 중에는 바쁘기도 하고 좀 권위적인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막 대답을 잘 안 하거나 좀 비웃거나 아니면 좀 무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젊은 의사수로 좀 요즘 그런 경우가 적어지니까 한번 믿는 주치라면 꼭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무런 증상도 없는 경동맥 협착이에요. 보게 되면 이게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단지 콜레스테롤 레벨이 좀 높아서 혹시나 하고 경동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경동맥이 58% 정도 협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고지혈증의 워크업을 할 때는 경동맥을 넣는 이유가 오히려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약을 써야죠. 이분도 제가 아까 좀 전에 콜레스테롤 높은 분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그분도 LDL이 별로 높지 않으면서 경동맥 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당연히 뇌졸중과 심장병, 왜냐하면 경동맥이 그런 게 있으면 곱하기 5배의 병변이 온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와 같이 맞대고 앉아서 치료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위험도, 중간 위험도에서 LDL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예요. 저위험도라는 거는 위험 인자가 하나밖에 안 되는 경우, 중간 위험도는 위험 인자가 2 정도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비교적 젊고, 담배 안 피우고, 혈압도 정상이고, 가족력도 없고, 당뇨병도 없고, 오직 콜레스테롤만 높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 직장 여성이나 이런 분들은 달달한 걸 좋아하나 봐요. 디저트가 요즘 유행이어가지고 커피도 또 다른 데서 언급했지만 에스프레소라든가 에스프레소 희석된 아메리카노를 먹고
마시고 또 달달한 치즈케이크라든가 아니면 포화지방이 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버터 뭐 이런 걸로 만든 바삭바삭한 그런 디저트 같은 거를 먹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LDL이 180, 190까지 올라가는 젊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스탁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당신은 가이드라인에서 LDL이 190이니까 당신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 그 환자는 한 번도 자기가 생활 습관을 교정할 기회도 못 받고 잘못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참 난처해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다시 워크업을 해야죠. 미국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등도 위험도의 환자가 LDL 콜레스테롤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환자랑 리스크를 같이 디스커션하라고 돼 있어요. 이 미국의 가이드라인 점점 변해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의사가 아버지 같은 존재여서 환자한테 명령을 하고 처방하면 환자는 따라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트렌드가 자꾸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 환자와 상의하는 것, 즉 리스크에 대해서 디스커션 한다. 뭐 그러니까 위험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그다음 디시전 메이킹을 쉐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참여를 같이 하고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은 위험도는 뭐 환자한테 얘기해 주면 환자가 먼저 스타틴 먹겠다 그러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에 대해서는 이 당신의 지금 현재 위험이 이 정도 되고 이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약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약에서 얻는 이득은 얼마고 약에 인해서 약이 될 수 있는 부작용과 거기로 인해서 들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약을 먹던가 아니면 환자가 나 그러면 약을 먼저 먹지 않고 저는 그냥 어떤 생활 습관을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아주 고위험도, 슈퍼 고위험도, 그다음에 고위험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이제 있죠. 당뇨병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타팅 그냥 환자분한테 얘기하고 써도 되지만 그냥 단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환자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저중간 위험도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고지혈증의 가능한 원인을 탐색해요. 의외로 많은 게 갑상선기능 저하증이에요. 검사할 때 갑상선기능 꼭 봅니다. 갑상선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갑상선 약을 써야 되죠. 그다음에 약력을 봐요. 스테로이드 사용했느냐, 아니면 스테로이드 계통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무슨 한약을 먹었느냐, 뭐 이런 걸 또 봐요. 그다음에 잘못된 식습관이 굉장히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젊은 여성들, 또 남성 중에 라면, 뭐 튀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코코넛류, 그다음에 지금 요즘 하고 있는 뭐 저탄수 고지방, 뭐 이런 저탄수 고지방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는 끝까지 자기가 저탄수 고지방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해가지고 문제 생겼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꼭 그 얘기를 해서 좀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꼭 저탄수 고지방이 아니다 하더라도 포화지방이 많은 식습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습관이 있으면 그거 교정할 만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면 혈관합병증을 확인해요. 심전도, 동맥경화 검사, 경동맥 초음파를 해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식사요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죠. 왜냐하면 평생 먹을 약이거든요. 계속 이게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먹고 끊을 바에는 안 시작하는 게 좋고 그럴 여지가 있다면 식사요법을 하는 게 좋아요. 3개월, 6개월, 1년 뭐 해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죠. 그래도 안 되고 콜레스테롤 높으면 환자랑 상의해서 또 다시 스타틴을 쓸 거냐 말 거냐를 상의해도 돼요. 그런데 이 검사를 딱 했는데 ABI가 0.9 이제 이게 뭐냐면 동맥이 좁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저희 병 오신 분들 알죠? VP라고 해가지고 사지혈압 재면서 뭐 위에 혈압과 아래 혈압의 비율이 얼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동맥 협착 있으면은 그건 뭐 환자분이 먼저 보고 나 먼저 스타틴 쓸래요 그러죠. 이걸 보고 어떻게 자기가 약을 안 쓰겠다는 강심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 높지만 위험도가 여러 가지 계산식에 의해서 위험도들은 높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워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워크업을 해요. 그래서 뭐 170이 됐다 하더라도 전혀 이런 게 이상 없으면 식사를 하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젊으니까 또 식사가 좀 잘못된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약을 써요. 평생 약을 씁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한 10%만이라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제가 지금 대답해 드리고자 하는 건 누구는 LDL이 100인데도 약을 쓰고요. 누구는 LDL이 170인데도 약을 안 써요. 고지혈증 스타틴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LDL이 100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LDL은 낮지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다른 원인 뭐 나이, 담배, 당뇨. 이럴 때는
조절할 수 있는 거 다 조절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영향이 큰 게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거든요. 100이라 하더라도 더 낮춰서 50까지 낮추면 훨씬 더 떨어져요. 심혈관 위험도가. 근데 LDL이 170이지만 약을 안 쓰는 경우는 이 사람 다른 게 너무 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약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콜레스테롤 낮추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대신 식사하고 생활요법 해주면 되거든요.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높다 해도 다른 생활 습관이 너무 좋아. 이게 저중위험군이면서 혈관합병증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식사하고 생활요법을 권해요. 그러나 40세 이상 된 당뇨병, 무증상 경동맥 협착, 복부 대동맥류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이 70 정도 이상이면 스타틴을 복용하는 걸 권해요. 물론 여기서도 좀 볼 수 있어요. 이 무증상 경동맥 협착 이건 아니고요. 40대 된 당뇨 환자가 제가 먹는 게 너무 터프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 제가 당뇨 조절하면서 같이 콜레스테롤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식사하고 운동해보자 하고 운동은 아니죠. 운동은 콜레스테롤 낮추지 않으니까 하여튼 생활습관요법을 하자고 하고 이제 좀 두고 보죠. 그러나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경색증, 말초혈관 질환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관없이 스타틴을 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절대로 의사랑 상의 없이 콜레스테롤 약 끊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의사랑 충분히 상의하세요. 그 선생님한테 스타틴을 줬다더라도 또 다시 가서 내가 식사를 한번 해볼게 하고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콜레스테롤 약을 쓰는 거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하고 견조할 때 의사랑 환자랑 충분히 상의해서 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지혈증 치료는 환자 의사 간의 충분한 토론과 그 다음에 상의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정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거 예고해 드릴게요. 스타틴은 과연 위험한가? 다음 편에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부작용 공포에 대해서 스타틴과 근육 스타틴과 간 스타틴과 코엔자임 스타틴과 메모리 스타틴과 치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너무 어려운 거 했는데 그래도 조금 다시 보시면 아마 좀 이해할 것 같고 제가 여태까지 강의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저도 하면서 좀 되게 답답해. 이게 사실 의사도 이해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 알고리즘을.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